네, 안녕하세요. 유석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로우바 스쿼트 셋업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해야지 최대한의 복압을 잡을 수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치마다 당연히 다르겠지만 제가 파워리프팅에서 항상 강조하는 두 가지가 또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텐션이에요. 내가 만들 수 있는 최대한의 텐션을 만들어서 동작을 진행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셋업입니다. 스쿼트랑 벤치프레스에서 조금 더 중요해지는데 언렉 이후에 즉 바벨 무게 아래에 놓인 상태에서는 뭔가를 수정하기 어려우니까 셋업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진행하자. 이렇게 두 가지인데 오늘은 로우바 스쿼트 셋업에다가 이 두 가지를 한번 녹여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텐션이 중요하다고 했죠. 로우바 스쿼트 셋업에서의 텐션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텐션이라고 하면 상지에서의 텐션, 하지에서의 텐션 이렇게 또 구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하지에서의 텐션을 생각해 보면 스쿼트에서 하지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자는 거죠. 스쿼트에서의 하지는 즉 무릎 관절과 고관절은요 자연스럽게 굽었다가 펴지면서 힘을 만들어요. 이때 당연히 자연스럽게 동반되는 약간의 회전 움직임들은 있겠지만 사전에 이런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방해할 정도로 과한 사전 텐션, 즉 뭐 외회전이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요, 이때 하지는 텐션보다는 바른 위치 선정, 힘 손실이 없는 위치 선정이 조금 더 중요해집니다. 이걸 쉽게 어떻게 표현하죠? 그냥 바벨 수직 아래에 서가지고 동작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의 역할은 그겁니다. 상지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스쿼트에서 상지의 역할은 뭐죠? 단단해진 상태에서 버티는 역할을 수행해요. 그럼 단단해지려면 텐션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스쿼트에서 상지 텐션을 만들려면 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앞쪽에서의 텐션, 뒤쪽에서의 텐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뒤쪽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등에서 어떻게 해야지 최대한의 텐션을 만들 수 있죠? 이거 아니죠. 등은요 수위적인 수축을 이용해서 최대한 바짝 쪼았을 때 최대한의 텐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텐션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리고 이게 그립 너비를 어느 정도 결정해주는 요소가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동작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겠죠. 좋은 그립 너비 찾고 최대한의 수축 만들기, 최대한으로 모으기. 근데 이렇게 되면 이때 갈비뼈가 뜨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갈비뼈, 즉 우리 쉽게 표현할 때 횡격막과 골반 기저근이 평행하게 놓여 있지 못하니까 힘을 쓰기에 좋은 포지션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배에다가 힘을 줘서 닫아야 돼요. 뒤쪽 텐션 아까 미리 만들었고 배에다 힘 줘서 앞쪽 텐션 만들자. 앞뒤가 팽팽해졌고 이때 상지에서의 최대한의 텐션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처음에 텐션이 중요하고 셋업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체 쪽에선 텐션을 만들기보다는 바른 위치 선정이 더 중요하다고 했고요. 상체에서 최대한의 텐션을 만들 건데 앞쪽, 뒤쪽이 있구나. 뒤쪽 바짝 쪼아보죠. 근데 갈비뼈 뜨네. 앞쪽 닫아서 앞뒤 팽팽하게. 끝. 동작으로 한번 직접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는 그립 너비죠. 이 널링이 시작하는 곳에서 엄지손가락 하나 정도의 너비로 잡으시고요. 엄지 감싸서 쥐어주시면 돼요. 요걸 첫 시작점으로 진행하시고 계속 로우바 스쿼트를 진행해 보면서 불편감이 없는 선에서 조금 더 좁혀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 바벨을 잡았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견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내 체중을 이용해서 바벨에다 살짝 기대 보는 겁니다. 그럼 내 체중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견갑의 후인이 어깨뼈에 모으는 동작이 만들어지고요. 이후에 스트레이트 암풀 다운 하듯이 살짝 내려주는 거예요. 기대고 내리기. 그럼 어깨뼈의 후인과 하강이 어느 정도 처음부터 만들어지겠죠.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해서 감 잡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로 들어갈 건데 이때 시선은 조금 멀리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간혹 바닥을 보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급자분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바닥을 보게 되면 이 가슴도 같이 죽는 경우가 많고요. 이 상태에선 어깨뼈를 바르게 최대한으로 모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시선을 조금 멀리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잡고 펴고 기대고 누르고 멀리 보면서 들어가기. 제가 방금 들어올 때 바로 요 포인트로 들어온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지나가서 견갑의 후인 하강을 더 끝까지 만들고 다시 들어왔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초보자 분들을 위한 팁이긴 한데
오히려 초보자분들이 쓰셨을 때 더 불편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해보시고 해볼만 하시면 추가해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후에 견착이 끝났으면은 언렉을 해야 되죠. 동작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대고 누르고 멀리 보고 들어가고. 오케이, 이러면은 제가 만들어야 되는 등에서의 최대한의 수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아까 앞쪽 갈비뼈가 열린다고 했죠. 그래서 배에다가 힘을 줘서 앞뒤를 팽팽하게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이제 보폭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언렉 하실 때는 골반대 너비 수직 아래 발이 있게 세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넓게 서면 나오다가 이 원판의 렉을 계속 쳐가지고 힘이 생각보다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골반대 너비 정도로 서시고요. 바쁘네요. 골반대 너비 정도로 서서 배에 힘주고 위로 일어나기. 이제 뒤로 나올 때는 세 발자국 혹은 네 발자국을 이용할 수 있는데, 네 발자국은 서서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이렇게 갈 수 있고요. 세 발자국은 일어서서 한 발, 두 발, 세 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말하면서는 오랜만에 해봤는데 생각보다 힘드네요. 처음에는 대칭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네 발자국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바벨을 가지고 나왔으면은 복압을 만들고 하강해야겠죠. 복압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복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뭐 브레이싱이라고 하죠. 근데 쉽게 표현상 그냥 복압이라고 표현할게요. 스쿼트에서의 최대한의 복압은 세 가지의 합으로 만들어집니다. 제일 첫 번째는 공기를 마셔서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힘, 복강 내압, 뭐 IAP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밖에서 안으로 밀어주는 거. 이거는 내 배에다가 힘을 줘서 만들 수 있고, 플러스로 거기서 벨트도 그 역할을 같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안쪽, 바깥쪽이 팽팽해지고, 마지막으로는 중량이 위에서 아래로 나를 눌러줘요. 그래서 세 방향에서 압력이 생겨서 스쿼트에서의 최대한의 복압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걸 원래 풍선으로 실제로 보여드리면 좋은데 지금 풍선이 없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풍선이 있고요. 가운데 뭐 테이프로 밴드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아래쪽을 아주 강하게 잡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 테이프 기준으로 위쪽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겠죠. 같아요. 스쿼트에서도 벨트 있고 아랫배 쪽에만 너무 힘을 강하게 주면요, 위쪽에서 텐션이 없으니까 부풀었다 줄었다 하는 패턴이 나와요. 쉽게 표현하면은 이 호흡할 때 위아래로 크게 들썩이는 사람들 있죠. 위쪽 텐션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볼게요. 풍선 위쪽을 강하게 잡으면은 이 풍선 벨트 아래쪽에서 커졌다 작아졌다 하겠죠. 근데 이게 실제로 적용했을 때는 벨트가 있기 때문에 아랫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움직임보다는 허리 쪽에서 좀 꺾임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위 아래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서 이 상태에서 스쿼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풍선 안쪽의 공기들은 어디 갈 곳 없이 최대한의 텐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실제로 적용하면요, 바벨을 가지고 나왔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해지는 게 바벨을 살짝 눌러서 아래로 당겨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쪽을 완전히 잠궈둘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아래쪽에서의 셋업이죠. 얘네들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서도 수의적인 수축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단단한 몸통을 만들면서 동시에 바른 정렬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수의적인 수축을 할 때 어디를 쓸 수 있냐는 거죠. 뭐 사람에 따라서 둔근이나 햄스트링을 써가지고 이걸 맞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실제로 이 중량 아래 놓인 상태에서 길이 변화에 참가하는 애들을 가지고 그걸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이 오블리크 복사근 군이라고 표현할게요. 걔네들입니다. 얘네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 첫 번째, 가지고 나왔어요. 바벨 아래로 눌러뒀죠. 그러면은 얘네들을 이용해서 갈비뼈를 살짝 닫아주는 거예요. 포인트는 이 복직근이 아닌 오블리크입니다. 복직근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요, 쉽게 굽히는 움직임을 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해가 잘못되면은 언렉 이전에 배에 힘 주세요 하면은 바로 굽혀버리고요. 시작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은 표현할 때 벨트를 갈비뼈로 살짝 뭐 감싸 안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확 와닿지는 않는 표현이지만, 그래서 갈비뼈를 쥐어 짜는 느낌에 조금 더 가깝고요. 이거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갈비의 손, 이 아래쪽에다 손 대시고요. 일부러 젖혀서 열린 갈비뼈를 만들어 보세요. 이 상태에서 입으로 호흡을 얕게 뱉으면서 닫아보는 거죠. 이게 닫힌 갈비뼈, 이게 바른 몸통 정렬이구나. 얘네들은 동작 내내 이 근육의 길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애들보다 훨씬 더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싹 다 요약해서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로 텐션과 셋업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에서는 바른 위치 선정을 만들기로 했었고, 상지에서 최대한의 텐션을 만들기로 했죠. 손가락 하나 잡고 감싸 쥐고 팔꿈치 편 상태에서 기대세요. 누르고 시선 멀리 보고 들어가기. 내가 해야 될 곳보다 더 들어갔다가 다 모으고 견착. 양발 대칭 맞추고 골반 너비보다 좁게. 배 열려 있으니까 배 닫고 위로 일어나세요. 뒤로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벨트 기준으로 위, 아래 다 텐션 만들기로 했죠. 위쪽 텐션 바벨을 눌러두고 호흡을 살짝 뱉어서 아래쪽 닫기. 제가 바벨을 메고 있어서 말을 막 엄청 편하게 하진 못했지만, 눌러두고 호흡 뱉은 이후에 이 배에다가 호흡을 채우는 거예요. 그냥 말랑말랑한 배에다가 호흡을 채우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커지기만 하겠죠. 그건 텐션이 아니란 겁니다. 위, 아래, 잠그고 출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다행인 거는 2회째부터는 이걸 신경을 조금 덜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올라오면서 뱉는 호흡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금 더 이 몸통의 텐션 유지나 이 정렬 유지가 쉬워집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나오면서 한 발 한 발 나오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활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에 다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이거 영상 보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스쿼트 그냥 얹어놓고 앉았다가 일어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냐 할 수 있는데,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예전에는 좀 있었거든요. 근데 뭐 SNS를 보거나 주변을 보면은 꼭 오프라인 코칭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환경이 아닌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고, 그런 분들은 요 가이드대로 로우바 스쿼트 셋업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